요것은 사실은 적절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요거 놓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간혹 가다가 뭐 구글링을 하셔서 그런 코드를 긁어오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많이 놓치시는 것 중에 하나, 제가 프로젝트를 검토를 할 때 보면은 요도 사실 굉장히 안 지켜지는 것들 중에 하나이거든요. 여러분들의 프로젝트와 비교했을 때 여러분들의 프로젝트는 과연 이 점들을 잘 지켰는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외주소녀 지우입니다.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는 건 아마도 한 번쯤 프로젝트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프로젝트 과연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혹시 검색 엔진이 여러분들의 프로젝트를 좋아할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SEO라고도 하죠. Search Engine Optimization, 검색 엔진 최적화란 여러분들 사이트에 있는 컨텐츠 정보를 검색 엔진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요. 검색 엔진에서, 그러니까 구글이나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검색 엔진에서 잘 보이는 웹사이트는 단순히 방문자 수를 늘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 비즈니스 성과에도 직결이 되기 때문에 아주 실무에서는 정말 중요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SEO, 검색 엔진 최적화를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이 HTML 마크업이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의외로 놓치기 쉬운 HTML 기본기를 점검하고 검색 엔진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프로젝트를 만드는 방법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시작해 볼게요. 먼저 타이틀 태그부터 알아볼 텐데요. 이 타이틀 태그는 헤드 태그 안에서 쓸 수 있는 태그죠. 그래서 제가 배드 케이스와 굿 케이스를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보시면 타이틀에 여러분들이 HTML을 기본으로 딱 만들었을 때 보통은 디폴트로 도큐먼트라는 네이밍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쓰시는 거 그대로 놔두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그냥 뭐 메인 이런 식으로 네이밍을 짓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은 사실은 적절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특히나 루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메인 페이지의 타이틀 태그는 그 타이틀의 성격을 잘 표현하는 브랜드명을 기입을 하는 것이 좋아요. 만약에 내가 뭐 먹거리를 주고받는 그 쇼핑몰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메인 페이지에 대한 HTML에는 뭐 냠냠 쇼핑몰이라는 그 브랜드명을 기입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이 타이틀 태그의 내용은 제목을 자주 변경을 하거나 제목이 과도하게 긴 경우 노출에 조금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길이의 내용을 타이틀로 가져가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https example.com 이 도메인명에 접속을 했을 때 보이는 그 타이틀 태그에는 딱 이렇게 브랜드명만 보이게 설정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뭔가 링크들을 클릭을 해서 상세 페이지로 넘어갈 때, 뭐 예를 들어서 상품명을 검색을 한다든지, 혹은 회원가입 로그인을 하고 나서 마이 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그 개별 페이지라고 하거든요. 뭐 마이 페이지 이런 식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그 페이지 컨텐츠에 맞는 고유한 제목을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마이 페이지에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현재 브랜드명에 이어서 그 유저가 지금 어떤 페이지에 접속해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탭의 제목을 변경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개별 페이지에 대한 타이틀 내용도 제목이 과도하게 길다면 사용성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길이를 잘 체크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놓치시는 것 중에 하나, 타이틀 태그에서 첫 번째는 이 디폴트 도큐먼트 네이밍을 사용하지 말 것, 그리고 브랜드명을 기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거기서 나아가 개별 페이지의 타이틀까지도 이 메인 페이지와 동일하게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개별 페이지에 대해서도 현재 유저가 어떤 페이지에 있는지를 상세하게 기술을 해주는 것이 좋다라는 게 타이틀 태그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은 제가 부트캠프를 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점검을 해보고 피드백을 드리지만 요거 놓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뭐냐면 오픈그래프 관련된 태그인데요. 우리가 뭐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메신저로 링크들을 공유할 때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럴 때 제가 예시 화면을 가지고 왔는데 이런 식으로 링크를 보내면 링크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링크에 대한 썸네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이미지와 제목과 설명 이런 식으로 같이 날아가는 요거를 우리가 설정을 할 수도 있어요. 예쁘게 표시됐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이 오픈 그래프 태그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이트 제목이라든지 설명, 대표 이미지를 기입을 하시면 되고요. 요거를 했을 때 유저가 좀 더 매력적으로 이 사이트를 느껴서 클릭이 유도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요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헤딩 태그를 볼 건데요. H1부터 H6까지의 태그를 우리는 헤딩 태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H1은 가장 큰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HTML 페이지에서 한 번만 쓰이는 것이 바람직해요. HTML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관대한, 느슨한 언어이기 때문에 H1을 여러 개 썼다라고 해서 뭐 에러가 난다든지 그러진 않거든요. 하지만 H1은 가장 큰 제목이기 때문에 페이지당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굿케이스처럼 이 제목 레벨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거 놓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H1, H2, H3 이렇게 순서대로 헤딩 태그를 쓰는 것이 바람직하고, 배드 케이스를 보시면 지금 H1 중복해서 썼죠. 올바른 케이스는 아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라인에서는 H4, 그러니까 H2와 H3를 건너뛰었죠. 이런 것은 사실은 좋은 케이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요 H1부터 H6까지의 헤딩 태그를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쓰시는 것이 검색 엔진이 여러분들의 웹페이지의 구조를 이해하기에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순서 지키는 것도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여서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많은 분들이 이제는 알고 계실 것 같은데 SEO를 챙길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 시멘틱 태그인데요. 이 시멘틱 태그는 뜻 그대로 의미가 있는 태그를 말하는데요. 특별한 의미 없이 쓸 수 있는 태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div 태그잖아요. div. 이 div 태그를 대신에 뭐 헤더, nev, 메인, 섹션, 아티클, 푸터 이런 태그들을 이용을 해서 이 태그들을 각각의 상황에 맞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리스트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한다면 UL 태그를 감싸는 nev를 사용을 해주시고, 이 영역이 헤더가 돼야 된다라고 한다면 헤더 태그를 써주시고, 헤더를 제외한 그 밑에 컨텐츠는 메인 내용 부분이다 라고 한다면 메인 태그를 사용을 하고, 그 밑에 푸터가 존재한다 라고 한다면 div가 아닌 푸터라는 태그를 사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사용을 했을 때에는 사실 유저가 div만 썼을 때와 우리가 시멘틱 태그를 썼을 때 브라우저 화면에서의 결과는 똑같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유저 입장에서는 보여지는데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닌데, 개발자 입장에서는요, 코드 가독성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보시면 똑같은 내용인데 시멘틱 태그를 썼을 때에는 이렇게 보여지는데 div 태그만 써서 개발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배드 케이스처럼 나오거든요. 이랬을 때 코드 가독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유지 보수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져요. 지금은 작성되어 있는 코드의 양이 많지 않아서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개발된 현업 코드에서는 안에 굉장히 많은 코드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시멘틱 태그를 적절히 활용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검색 엔진도 이 시멘틱 태그를 활용해 여기가 헤더 부분이구나, 여기가 메인 내용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여기가 푸터겠구나 라는 거를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div 태그가 아닌 시멘틱 태그를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사용을 해주셔야 검색 엔진의 크롤러가 더 구체화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미지 태그를 한번 볼 텐데요. 이미지 태그는 이미지 표시하고 싶을 때 사용을 할 텐데, 이 이미지의 alt 속성 있잖아요. 이 alt 속성에 이미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프로젝트를 검토를 하다 보면은 이 alt 속성 값으로 뭐 이미지, 사진 이렇게 텍스트만 넣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올바른 설명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이미지가 무엇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설명을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지 로드가 실패하게 됐을 때 그 대체되는 텍스트가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대체 텍스트로 그냥 이미지, 사진이라고만 뜬다면 유저 입장에서는 무슨 이미지였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버리니까 이미지, 사진이라는 단순 텍스트가 아닌 그 사진이 나타내는 정보에 대한 설명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alt 속성을 또 써야 되는 이유로는 검색 엔진이 그 이미지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width랑 height 속성을 지정을 해서 브라우저가 페이지를 렌더링할 때 이미지 크기를 미리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혹은 이거를 CSS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간혹 가다가 이미지 크기가 너무 클 때 CSS로 지정을 하는 것보다는 width랑 height 속성을 가지고 HTML이 로드되는 순간부터 그 width랑 height 속성을 지정을 해버리는 것이 브라우저의 성능 측면, 그러니까 웹사이트가 돌아가는 성능 측면에서는 조금 더 좋을 수 있어서, 가능하다면 width랑 height 속성을 사용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A 태그를 볼 텐데요. 앵커 태그죠. 웹페이지 간의 연결고리를 하는 가장 중요한 태그죠. HTML이 가능하게끔 하는 중요한 태그인데 단순한 클릭 텍스트가 아니라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를 클릭 이런 텍스트를 넣는 것보다 블로그 바로 가기 이런 식으로 이 링크를 클릭을 했을 때 어디로 이동하겠구나가 예측이 되는 텍스트가 내용으로 기입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연결될 링크는 여기 href 속성 값으로 넣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가다가 구글링을 하셔서 그런 코드를 긁어오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하이퍼링크 속성으로는 링크의 기본 동작을 막고 이 코드거든요. 기본 코드 동작을 막고 이벤트 핸들러에서 링크의 목적지나 어떤 임의의 동작을 하게끔 정의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이건 사실 좋은 케이스에 대한 코드는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클릭했을 때 어딘가로 이동하지 않고 이 태그를 클릭을 하면 어떤 특정 동작을 수행한다라고 한다면 제가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버튼 태그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클릭을 했을 때 어딘가로 링크 변경이 되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이퍼링크 속성을 사용을 해서 위치, 목적지에 대한 주소값을 입력을 하는 게 좀 더 올바르게 이 태그를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버튼 태그를 한번 볼 건데 클릭 가능한 버튼의 역할을 한다면 div가 아니라 버튼 태그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타입 속성을 그 버튼의 기능에 따라서 명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만약에 단순 버튼 역할을 한다라고 한다면 타입으로 버튼을 써주시면 되고요. 폼을 제출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한다면 서브밋 혹은 폼을 초기화하는 버튼이다 라고 한다면 리셋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타입 속성을 명시하지 않으면 기본값은 폼 요소 안에서는 서브밋이 되므로 의도치 않은 폼 제출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항상 명시해서 쓰시는 것이 좋고요.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프론트엔드 분들은 사이트를 예쁘게 만든다고 버튼 안에 이렇게 텍스트를 집어넣지 않고 아이콘을 넣는 분들이 계세요. 아이콘을 넣으면 그 버튼에 텍스트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 에리어 라벨이라는 속성을 통해서 이 버튼의 목적을 작성을 해주시는 것이 검색 엔진의 입장에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버튼이 검색을 유도하는 버튼이다 라는 거를 알려주시는 것이 좋아요. 다음으로는 폼 요소들을 한번 볼 텐데요. 이 폼도 사실 굉장히 안 지켜지는 것들 중에 하나이거든요. 제가 프로젝트를 검토를 할 때 보면은 폼이 굉장히 사용하기 복잡하게 개발을 해놓으신 분들이 많아서 요거는 꼭 알려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각 입력된 필드와 관련 정보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태그랑 속성들을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굿 케이스에서는 각각의 인풋마다 라벨 태그가 하나씩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라벨 태그를 이용을 해서 입력창에 대한 설명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벨과 폼 요소가 하나씩 세트로 묶여져 있어서 접근성이 향상이 되고요. 그리고 올바른 타입 속성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메일 값을 입력받는 창에는 이메일 타입을 쓰고 있고 전화번호를 입력받는 창에는 텔 타입을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보면은 이 required 속성을 이용을 해서 필수 값으로 이 값들이 들어오게끔 미기입되는 상황이 없게끔 설정을 할 수도 있고 패턴이라는 속성을 이용을 해서 정규식을 활용을 해서 입력 형식을 제어할 수도 있는 거죠. 전화번호 형식의 값이 들어오지 않으면 정확한 올바른 값이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플레이스 홀더를 이용을 해서 입력 형식이 어떤 식으로 들어오면 되는지 힌트를 제공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라벨 태그를 좀 더 보면 이 라벨 태그의 포 속성과 인풋 태그의 id 속성, 여기서도 라벨 태그의 포 속성 값이랑 인풋 태그의 id 속성 값을 일치시키면 여러분들이 브라우저 상에서 이 라벨을 클릭을 했을 때 해당 인풋 창에 포커싱이 가요. 활성화가 돼서 값을 입력을 바로바로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사용자의 경험 측면에서 조금 좋은 측면이라고 볼 수 있고 배드 케이스처럼 작성을 하게 되면 여기서 입력한 것들을 우리가 다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배드 케이스는 보시면 이 이메일이라는 텍스트를 클릭을 하면은 아무 변화도 없을 거고요. 타입이 텍스트이기 때문에 이메일 형식이 아니어도 폼이 제출이 될 거예요. 전화번호도 타입이 텍스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검색 엔진 최적화 SEO를 고려한 HTML 체크 포인트들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프로젝트와 비교했을 때 여러분들의 프로젝트는 과연 이 점들을 잘 지켰는지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주니어 개발자를 꿈꾼다면 이렇게 HTML 기본기를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실무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제가 오늘 다룬 내용 외에도 여러분들만의 HTML 꿀팁이나 체크리스트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모여서 우리 다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죠.